안녕하세요. 기자수첩의 안진영입니다. 오늘은 방송가를 발칵 뒤집은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조선구마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중국, 요즘 왜 이러나에 대한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역사 왜곡 논란, 중국품 논란에 휩싸인 조선구마사는요, 방송 2회 만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정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게다가 제작비가 300억 원이 넘는 드라마입니다. 대충 어림잡아도 손해액이 200억 원 이상 될 만한 큰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사극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프로그램 폐지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저변에는요, 신동북공정이라고 하죠. 중국이 김치, 한복까지 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 이 어이없는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선구마사는 방송 첫 회부터 문제가 됐어요. 극중에서 월병이나 중국식 오리오리를 접대를 하거나 또 이제 중국풍의 소품 등이 들어간 게 문제가 됐는데요. 게다가 실존 인물 충녕대군과 양녕대군이 등장을 하고 그들을 조선 왕조를 비하하는 듯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충녕대군이 누군지 아시죠? 훗날 세종대왕이 됩니다. 세종대왕은 한국,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인데 서학의 구마사에게 중국식 음식으로 접대를 했다. 이게 국민적 정서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두고 서경덕 교수는 그동안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지킴이로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중국이 한복, 김치, 판소리 등을 자신의 문화라 주장하는 신동북공정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을 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럼 신동북공정, 과연 중국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송가인 씨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송가인 씨가 순백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SNS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김치도 한복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예요, 제발. 당연한 걸 왜 얘기 않을까 싶죠. 이 당연한 걸 안 당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국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복뿐만 아니라 김치와 갓,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이런 중국의 막무가내식 주장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은요, 문화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포털 바이두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건데, 윤동주 아시죠? 대한민국 대표하는 저항시인이죠. 윤동주의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주가 중국인이래요. 게다가 국적은 조선족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 이봉창, 윤봉길 모두 국적이 조선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장금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 한국의 의료를 널리 알린 이영애, 피겨스타 김연아마저 조선족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조선족의 역사 역시 중국으로 편입을 하죠. 결국은 뭐예요? 그들 모두 뿌리가 중국이라는 주장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닌 거 다 알잖아요. 뭐 그게 큰 문제예요? 모두가 아닌 거 아는데, 김연아 본인이 나는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 안에서만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중국이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펴면서 외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듣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저 정도 얘기했던 뭔가 근거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보세요. 이건 일본이 독도를 죽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말도 안 돼. 지금 독도에 누가 살아? 한국인들 독도 경비대가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동해를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씁니다. 일본해가 되는 순간 거기에 있는, 일본해에 있는 독도는 누구 거예요? 일본 꽤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계속 주장을 하면 외국에서 볼 때
아니 저렇게 주장할 땐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한국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고 반론이 없으면은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인정하는 게 됩니다. 저들이 계속 김연아, 이영애, 윤동주, 윤봉길 다 조선족이고 중국 뿌리예요. 자꾸 외칠 때 가만히 있으면은 제3자들이 볼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중국의 관영 매체, 관에서 운영하는 환구시보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한국의 일부 오피니언 리더는 편집된 주장을 이용해 한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선동하고 양국 네티즌의 정상적 교류를 해치며 자신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얻으려 하고 있다. 거짓 선동을 통해서 오히려 이름을 알리려고 한다라고 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은 왜 이러는 걸까요? 예전에도 동북공정으로 해서 많은 역사를 날조하려고 했으니까 그래, 그냥 너희가 해오던 짓인 건 알겠어. 근데 이번 신동북공정의 초점은 뭐예요? 문화죠. 왜 문화를 두고 이럴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그들이 문화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배가 아픈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도 한자 문화권이죠. 한자를 많이 써요. 제 이름도 한자 이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중국에서 침략도 많이 당했고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요. 그들이 형제의 나라를 넘어서 어버이의 나라처럼 중국을 섬겨라라고 엄청난 굴욕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중국은 자문화 중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 문화가 굉장히 훌륭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죠? K-POP, 블랙핑크, BTS, K-무비, 기생충, K-드라마, 킹덤,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등등 세계인들이 아시아의 문화의 맹주를 한국으로 보고 한국 문화를 다들 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 중국으로선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걸 만들면 되잖아요. 못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이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이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이 전부 다 결국은 중국 뿌리야, 조선족이야. 그러니 중국이 최고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국민 정서에 크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몸 김치 아시죠? 중국에서 대규모 김치를 만드는데 김치를 절이는데 사람이 알몸으로 그 김치통에 들어가서 지저분하게 김치를 막 절이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김치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먹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치를 떨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 이 같은 문화공정, 문화 동북공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특히 대중이 조선 구마사에 더 화가 났냐면요.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전 세계에 널리 퍼지죠. 외국인들,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봅니다. 결국 그 드라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을 판단을 해요. 그들이 볼 때 충녕대군, 세종대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한국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이런 얘기를 쓰고 싶었으면은 실존 인물 이름을 쓰지 말았어야죠. 그냥 가상의 공간, 가상의 인물로 했어야 되는데 왜 굳이 구마 얘기를 하면서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를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조선 구마사를 집필한 박계옥 작가가 앞선에 썼던 작품이 철인왕후예요. 철인왕후 시청률도 높고 재밌었죠. 저도 정말 즐겁게 봤어요. 근데 그 안에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한낱 찌라시였네. 이때도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어요. 이때도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났는데 그때 그 작가가 이번에 또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이제는 폭발을 해버린 거죠. 한간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요즘 차이나머니, 중국 자본을 만든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다 보니까는 피할 수 없다. 자꾸 중국의 입김이 작용된다는 거죠. 조선 구마사에 앞서서 드라마 이제 빈센조나 여신강림에도 보면은요. 중국의 인스턴트 비빔밥이나 훠궈를 먹는 장면이 포함이 돼요. 이 중국식 인스턴트 비빔밥과 훠궈 한국에선 팔지도 않습니다. 중국에서만 팔리는데
한류 스타들이 그 장면을 멋는 장면이 캡처가 돼서 돌아다니면은 현지에서는 불티나듯 팔리겠죠. 그런데 그런 장면이 포함되면은 마치 비빔밥이 중국이 원조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 조선구마사를 제작한 제작사의 모기업 YG 엔터테인먼트에 중국 차이나머니가 들어가 있고, 적자는 한국 제작사들의 중국 투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풍 소품을 쓰거나 중국 측에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철인왕후는요, 중국 작품이 원작이었어요. 중국 작품을 원작으로 하다 보니까는 더더군다나 원작에 중국색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반기에도 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 원작을 바탕으로 했고요. 참중록이라는 작품도 준비 중인데 이 역시 중국의 웹소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결국은 이 안에도 중국적 색채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방송되는 설광화라고 있어요. 설광화. 이게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게 자칫 간첩 미화로 그려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시대극과 사극 전반적으로 검증의 분위기가 점점 날선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이런 예민한 시기 때문에 더 한쪽으로 쏠린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 역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긴 하는데, 적어도 우리의 역사, 또 그 역사 속 실존 인물을 다루는 작품은 더 철저한 고증을 거치고 조금이라도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얘기 나오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요즘 특히 중국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계속 동해가 일본에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하게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해외 많은 이들이 한국 문화를 더욱더 존중하고 함부로 자기 거라고 우기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